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헤이. 산초. 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8회. 오늘 20년간 일관된 전문성의 힘을 오늘 보여주실 생명공학 종자산업의 아시아종묘 류경호 CEO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게스트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공동 MC를 보게 될 두 분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날짓을 캔 남자 날PD 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공동 MC 맡게 된 한양대 학생 김은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여기 김은비 학생은 저희가 매주 이제 학생 한 명을 이렇게 MC를 보게 하는데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약간 긴장도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좀 학생이니까 학생답게 어여삐 봐주시면 좋겠고 김은비 학생도 학생이니까 마음 놓고 막 질문하면 돼요. 알겠죠? 학생의 특권이 그거니까. 네. 그렇죠, 대표님? 네. 네. 자, 그다음 네. 예. 전 학생은 아니지만 저도 어여쁘게 봐주시고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이신 아시아종묘의 류경호 CEO님입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저 사진에 있는 게요. 네. 저게 제가 이제 구글에서 갖고 온 건데 저게 돈이 아니죠, 저게요. 저게 돈인 줄 알았어요. 지폐. 네. 저희 최근에 이제 오이마 풋고추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더울 때, 가물 때는 네. 풋고추를 먹으면 이제 안 매울 줄 알고 네. 좋은 날씨가 추울 때나 서늘할 때는 이제 덜 맵거든요. 네. 풋고추가. 근데 이 더울 때는 풋고추가 아주 독이 올랐다 해서 확 매워요. 근데 이제 오이마 풋고추가 안 맵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걸 사가지고 한두 번 씹을 때는 안 매워요. 네. 근데 세 번째부터는 그냥 확 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게 속았다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네. 정말 안 매운 풋고추 가물고 또 온도가 높아져도 정말 안 매운 풋고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한 6년 반, 7년 걸려서 지금 나온 게 따고 또 따고 풋고추입니다. 따고 또 따고. 정말 안 맵습니다. 네. 브랜드가 정말.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는 과일 풋고추라고 알려져 있죠. 네. 맞아요. 저도 매운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풋고추가 안 매운 거라고 먹었는데 되게 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근데 저 뒤에 있는 사진 뒤에 있는 저것들도 다 그러면 아시아종묘에서 만든 육성한 씨앗들입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채소 종류가 굉장히 국한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선발 육종이라고 해서 또 전 세계 다니면서 특이한 채소들 유전자원을 수집해 가지고 네. 그걸 이제 숫자를 늘려 가지고 네. 국내에 시판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소비자들이 채소를 잘 모르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크게 만들어서 도감식으로 만들어서 세 개의 채소 도감, 네. 또 이제 허브 도감, 그 다음에 이제 쌈 샐러드 도감, 네. 쌈 채소를 이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싹 어린잎 채소 도감. 그래서 다양하게 도감을 만들어서 그걸 식당이나 네. 레스토랑에 이제 붙이는데 그 종류입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회사 네. 아시아종묘를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냥 도시인들이니까 네. 물론 이제 마트에 가서 채소는 다 먹지요. 네. 육식동물들 아니니까 다들 네네네. 채소 먹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며 네. 이 생명공학 종자산업 이런 것은 되게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아시아종묘가 일단 어떤 회사인지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아까 연습 때 인사드렸는데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 대표이사 유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아시아종묘는 창업한 지 지금 23년째 되고 있어요. 네.
92년 1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다양한 채소를 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수박 종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진 채소 종자는 경쟁이 심하고 네. 그래서 이 또 여러 가지 악조건이고 또 기존 잘 판매되고 있는 회사들이 기존에 있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수박 갖고 시작했지만 실패를 하고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씨앗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는 허브라는 씨앗을 가지고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이제 허브를 알렸고 아, 허브를 그럼 처음 예예예 오, 야. 허브의 원조라고 할 수 네. 있죠. 근데 허브만 가지고는 시장 확대가 안 되니까 매출을 조금 더 늘려보고자 해서 이제 외국 출장 다닐 때 그 쌈 샐러드 네네. 샐러드를 먹어보고 그걸 우리나라에 접목을 하면 어쩔까 해서 이제 쌈 채소를 네. 개발하고 또 쌈 채소 위에 조금 더 예쁘게 기능적으로 좀 첨가할 것이 없을까 해서 이제 먹는 꽃을 네. 하고 그러고 이제 좀 기업형 농사를 이제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 새싹 채소를 이제 기획하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어린잎 채소를 하면서 다양한 채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지수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2년 1월 달에는 저 품종이 모두 혼자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종자가 모두 몇 개입니까? 종류가 많다는데 예, 3,500종 이상. 3,500종? 네. 그걸 다 직접 개발을 하신. 예. 그걸 다 드셔보셨어요? 다 들어봤죠. 네. 아유, 먹어봐요. 아주 건강하시겠네. 네. 그래서 92년 1월 달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네. 지금은 약 14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매출은 지금 금년에는 210억 정도로 210억. 네. 보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이제 수출이 네. 약 65억 이상 돼서 이야. 이제 앞으로 4, 5년 정도 지나면 수출이 더 이제 많을 것 같아요. 네. 저게 지금 들고 계신 이 씨앗은 팔 때 하나가 뭐 몇천 원 할 거 아닙니까? 몇천 원, 그죠? 네. 그게 뭐 몇백만 원도 아니고. 네. 그러면 그 몇천 원 팔아가지고 200매도 할 거라면 엄청나게 많이 파시는 거네요. 아, 이제 그 도마도다, 뭐 파프리카다 이런 특이한 종자들은 금값보다 비싸다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금년부터 시작되는데요. 종자 회사를 좀 이렇게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서 수출하는데 좀 이바지를 시켜보자 해서 네. 이제 하는데 종자 하나가 네. 5만 5천 원짜리도 있습니다. 와, 씨앗 하나가요? 씨앗. 네, 딱 하나가. 그 다음에 종자 하나가 500원 이상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네. 한 알이. 자, 그러면 회사 좀 잠깐 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경력을 보니까 네. 그 대표님께서는 대학도 원예학과를 나오셨어요. 예.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10대 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이런 뭔가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뭔가 채소나 이런 쪽에 종자산업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왜냐면 그 시절만 해도 이런 것이 되게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이런 걸 생각 못했을 텐데. 네. 원예학과는 성적이 안 좋아서 원예학과 간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면 제이 뭐 어떻게 된 네. 겁니까?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셨어요. 네, 네. 근데 사남 사녀가 저희가 이제 사남 사녀 8남매인데 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제 아버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농촌진흥청 이런 데서 좀 일해봤으면 아, 공무원이니까 네네네. 또 제가 시골에서 이제 중학교까지를 졸업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갖고 그 원예학과를 권하신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종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종자라는 것을 공부를 했지만 그냥 종자가 이렇게 심오하고 세심하고 나는 몰랐죠. 원래. 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채소학을 전공하면서 수박에 대해서 그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아, 네. 그때도 종자를 제가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대학원 졸업할 때쯤 돼서 종자회사에서 이제 영어 일어를 이렇게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때 이제 월급이 좀 많다 생각됐어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당시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업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산업체에 가서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가 서울종묘죠. 네. 지금은 이제 신젠타의 M&A가 됐죠. 네. 신젠타 종묘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종자회사 들어가 가지고서 종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한 그 직장 생활 한 6년, 7년 하시고 네네네네. 빨리 창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네. 네.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건지. 그냥 이제 그 열심히 근무하는데 좀 지방색이 그 당시에 강했다 할까? 제가 사투리를 좀 많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1년 있다 그만둔다고 그랬죠. 네. 그 회사에 공포를 하고 제가 아무 준비도 없이 1년 있다 그만뒀어요. 건설회사에 가서 이제 건축을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 아마 서울종묘에서는 이렇게 해외 담당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3, 4년에 그 업무 공백이 생기나 봐요. 저는 네.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파트 한 채 주신다고 다시 들어와라 했는데 이제 마음이 끝나버렸어요. 정리가 네.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을 제가 한번 맡았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선배가 너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해서 그때 바닥 평수가 80평짜리 7층을 9개월 만에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건설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진두지휘를 하면서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술도 먹어야 되고 네. 또 여자도 가끔 만나야 되고 네. 네, 이런 좋은 거네요. 고도도 잘 쳐야 건축 되고. 좋은 거네요. 네. 돈은 쉽게 벌렸어요. 네. 왜 그만 그 좋은 걸 왜? 네. 그런데 이제 저하고는 생리가 안 맞더라. 아,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신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로 오니까 동업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말렸죠. 동업은 안 된다 한국에서는. 그때가 91년 같습니다. 네. 91년 1월 달에. 그래가지고 고려종묘란 것을 동업을 하다가 이렇게 매년 이제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이익금을. 네. 근데 4, 5년 후에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자. 네. 근데 저는 이제 회사를 아끼면서 급료도 직원들보다 적게 네. 가져가고 네. 밤낮 없이 휴일 없이 뛰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역시 동업은 안 되겠구나 해서 네. 이제 제가 그냥 창업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92년도에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셨는데 예. 창업을 할 때는 내가 이러이런 분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있으니까 하시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예. 근데 그런 어떤 장점으로 인해서 내가 이 분야에서 종묘 사업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전 세계를 가방 하나 들고 이제 출장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시장을 많이 경험하고 섭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농업 지식 또 종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제 어학 실력을 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너무 약하지만 제 네. 자신은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어학 실력으로는 충분히 버티겠다 해가지고 종자를 어떻게 하면 수출할까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게 수출이라는 것이 불투명하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일본 종묘회사들을 이렇게 눈여겨 보니까 카탈로그가 굉장히 두꺼워요. 네. 그리고 종묘회사가 크죠. 그러지만 대부분이 이제 세계 각국의 유명한 그 종자를 잘 만드는 친구들. 근데 이제 영업력이 약한 곳. 네. 그런 곳을 컨택을 해서 일본 종묘회사가 상품을 아. 받아가지고 전 세계 파는데 자기네 브랜드로. 네. 그게 저도 될 것 같았어요. 어. 네.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네. 막상 해보니까 현실은 어떠셨나요? 현실에서는 이제 4, 5년, 5, 6년 되니까 돈이 바닥나버려요. 돈이 바닥나가지고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네. 내일 드리겠습니다. 뭐 다음 주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밥값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방에서 손님이 올라오면 밥값이 없으니까 식당에다가 일주일 있다 결제하겠다. 또 이제 정 안 되면 한 달 있다 결제하겠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드니까 제 자신이 이제 택시 기사가 부럽더라고. 네. 택시 하신 분들이 네.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것이 너무 네. 부러웠어요. 네. 차라리 택시 기사를 할까 이런 것도 있었고 중간에는 조금 이제 고일락 할 때 그 신젠타에서 이제 제 서울종묘 전신이죠. 네. 대표이사로 와라. 그런 유혹도 있었는데 그때 정말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이제 저를 믿고 조금이라도 저를 생각해주는 종자를 써주는 몇 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한테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창업 92년도에 하신 다음에 초기 몇 년간 되게 힘드셨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아예 사업을 접을 생각도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거의 자금이 다 고갈되고 네. 월급도 제대로 못 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채권자들은 막 돈 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럴 때 저도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해봤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채권자들한테 좀 늦게 뭐 그런 거 무마 같은 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사업하다 보면 그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채권자들에 대한 무마랄까 채권자들에 대해서 뭔가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이제 차도 팔고 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쉬고 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딱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겠어요. 저는 일어설 수가 있겠어요. 네. 딱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제가 허브라는 아이템을 빨리 기획을 팔아야 되겠다. 그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허브에 대해서 제가 그 꿈꾸었던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옛날 계란 장식, 달걀 장사 네. 꿈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꿈을 거대하게 갖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실현을 못 하려면 차라리 남한테 아이템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허브 아이템을 허브 가든, 허브 백화점 이런 아이템을 이제 1,000만 원을 빌리고 네. 이제 이자는 못 주지. 네.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리고 내가 몇십억 벌게 해주겠다. 네. 그 다음에 사업을 못하면 나는 1,000만 원은 없어지는 거다. 네. 못 갚다. 내가 사업이 되면 갚겠다. 해가지고 이제 상수 허브랜드라는 청원에 네. 그걸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 또 이제 그 제 아이템을 도매로 막 기획을 팔아 넘겼죠. 그래서 이제 포천의 허브 아일랜드가 지금 잘 되는데 네. 거기도 이제 기획을 해드리고 예. 하면서 이제 그 저만이 혼자 할 수 있는 씨앗이 없을까? 그게 이제 허브였어요. 네. 그 이제 종자 회사를 설립을 했지만 교배종 종자를 만들기까지는 5, 6년, 6, 7년이 걸려요. 또 10년도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 친구들의 그 영업을 보면서 저도 이제 여러 나라에 잘 만드는 종자 친구한테 샘플을 달라 해가지고 그 샘플을 전 세계에 이제 던지고 또 국내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종자 샘플을 달라 해서 이제 전 세계에 던지면서 저는 이제 허브 종자 가지고 하고 이제 허브 종자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향신채락에서 먹는 허브는 연하게 길러야 되니까 씨앗을 뿌리지만 보는 허브는 삽목을 해야 빨라요. 예,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그 포트 화분에다 꽂으면 이제 뿌리가 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번식이 빠르니까 다 이제 씨앗에서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쌈밥을 해야 되겠다. 쌈채소를. 쌈채소.
쌈 채소를 하면 뭔가 되겠다 해가지고 허브 쌈밥집을 이제 기획을 한 거죠. 네. 근데 제가 체인점을 만들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허브 쌈밥 채소를 이제 만들어는 내는데 안 팔아주는 거예요, 누가. 안 사주죠. 예. 그래서 이제 가락시장에 가능성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나서 앞으로 쌈 채소가 대세를 이룹니다. 저를 믿고 좀 해보십시오.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형님을 불러드려가지고 저희 바로 위에 형님한테 농사를 저랑 같이 짓자. 네. 그래서 이제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어. 밤에는 농장 가고 또 오. 금토일에는 농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키우니까 네. 본인이 직접 키우신 예.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지침서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아야 면장을 하다시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비닐하우스를 1,500평을 임대해 가지고 경기도 하남시에서 이제 네.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이 3차 산업 종합예술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가 공장이다. 아. 그다음에 이제 작물을 심어 가지고 매일매일 출하를 하면 현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확을 해주시는데 이분들이 직원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바깥 어르신은 배달을 하고 이제 현금을 받아오고 해서 영업 관리. 그다음에 안 식구는 전화로 주문 받고 또 인원을 관리하고 관리부, 총무. 이렇게 하면 회사가 하나 돌아간다. 제조업이 되는 제조업.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락시장에 누가 안 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리아카도 끊고 리어카를 끌어서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박스를 막 날라주고 네. 지방에서 막 트럭들이 뭐 5톤 차, 뭐 7톤, 11톤 막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막 리어카로 배달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와보세요. 물건 좀 갖고 와보세요. 네. 해갖고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치커리, 뭐 청경채, 그러면 치커리 뭐 청경채가 참나물, 뭐 사장님께서 처음 하신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이야. 그래서 이제 몇몇 소농가들이 이제 호텔에만 납품을 조금씩 했었죠. 저희가 네. 씨앗을 공급해서. 근데 이제 가락시장 쪽으로 나오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심고 그래서 이제 그 쌈채소의 구구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매일매일 따내거나 예. 매일매일 미나리처럼 자르거나 또 농업에는 종자를 파종해 가지고 그 현금을 만지는 그 황금성이 빨라야 되는데 유행가 가사에 보면 봄에 씨앗을 뿌려서 뭐 가을에 수확을 한다 하는데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현금이 유동성이 캐시플로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일 만에 수확할 수 있게 종자를 뿌리고 나서 20일 늦으면 25일에 수확할 수 있게 빨리빨리 네. 그 세 가지로 이제 작물 선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해외 출장 다니면서 뭐 태국에서는 공심채라고 깡꽁 그게 재래시장에 가면 그렇게 많이 먹는다. 왜 많이 먹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말레이시아 가면 코리안더, 고수, 향 차이를 많이 먹는다. 왜 많이 먹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내면서 책을 쓰게 됐죠. 책을. 고민이 되고 사업에 대한 뭐가 있고 근데 술 많이 먹어봐야 몸에 해로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작물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다. 야. 야.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셨을 때 예. 돈을 많이 못 버셨을 예, 때 책을 예, 쓰신 거예요? 예. 오. 낮에는 농사하시고 밤에는 책 예. 쓰시고. 그래서 이제 책을 내셨어요? 저자님이세요, 그러면? 13권인가 했어요. 야. 원래 이 자리가요. 우리 수요일 날 이 자리가 그 저자의 만남의 자리거든요. 북포럼 해야겠다. 제가 직접 쓴 것도 있고 예. 또 번역한 것도 있고. 야. 그런데 이제 제가 원고를 써주면 저희 큰애가 지금 이제 저희 해외사업본부에 지금 신입사원으로 네네. 근무하고 있는데 중학교 아마 2학년 때, 3학년 때일 거예요. 제가 원고를 빨리 쓰면 걔는 이제 워드 작업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 허브사전이라는 책이 이제 허브에 대해서 예. 야. 그다음에 이제 기능성 채소라고 해가지고 무슨 채소가 기능성이냐 아니다 채소가 약입니다 그런 의미의 이제 책을 썼고
허브 요리와 재배, 네. 뭐 기능성 건강식 모둠 쌈채 해서 막 다양하게 책을 내고 그렇게 이제 책을 막 무료로 조리사, 대학 교수님, 뭐 식당 이런 데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가락시장에서 이제 쌈 채소를 취급해주면서 이제 쌈밥집이 이제 1호점이 제 사무실 밑에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 억지로 가락시장에 그 쌈 채소 하신 분한테 네. 이 식당을 해보면 체인점을 해보시면 어떠실까 해갖고 이제 1호점을 네. 권유해갖고 이제 하셨죠. 어. 근데 그 당시에 그 농업 PD 지금 그 신동원 PD 부장이라고 그분이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을 했더니 방송에 한번 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쌈 채소란 것이 처음 또 허브란 것이 막 이제 알려지는 거죠. 네. 네. 그때 몇 년도였습니까? 90한 97, 8년. IF 때. 예. 그리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쌈밥집 있잖아요. 네. 무형 쌈밥. 네. 제가 자주 갔는데 거기도 그러면 다 여기 그걸 네. 쓴 이제 겁니까? 끝물에 그분들이 체인점을. 끝물에. 끝물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끝물에 그분들이 네. 체인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물건을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 그 제품이 팔릴 수밖에 없는 어떤 트렌드를 직접 이제 뭐 환경을 만들어 나가신 거잖아요. 예. 책까지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 지금 생각하시면 어떠십니까? 책을 그 쓰신 게 지금 사업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 본인 그냥 그 책의 저자로서 그 정도였는지 다른 사업하는 분들도 이렇게 지금 사장님처럼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책을 쓰시면서 하는 그런 전략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복귀해 보시니까 괜찮았던 것 같은지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은지 어떠십니까? 이제 그 경쟁회사 이제 저보다 훨씬 큰 경쟁회사 회장님이 한 분이 그래. 네. 야, 책 쓸 시간에 장사해라 장사. 무슨 책을 쓰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이란 것을 네. 그냥 잘 모르니까 제가 네. 농가대학 출신이면서 모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상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 상품을 이제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이분들의 판로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청경채를 새로 하나 만들었다. 네. 이제 빨간 청경채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빨간 청경채에 대해서 자세히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그렇죠. 소비자도 빨간 청경채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조리사님도 또 식당에서도 무슨 자색 청경채, 빨간 청경채가 있어. 무슨 빨간 배추가 있어. 무슨 빨간 무가 있어. 김장무가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려야 돼요. 그래서 네. 잡지, 신문, 그렇지 않으면 책을 써서 농사를 지었을 때 농가들이 쉽게 팔 수 있도록 네. 그거 기다렸는데 이게 나와 있네 하고 빨리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환경 조성을 해야 했어요. 네. 저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이제 허브 사전 같으면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5만 부 이상. 5만 부 이상? 네. 와, 대단하다. 그럼 이제 그 기능성 채소도요. 처음에는 너가 석사가 무슨 책을 쓰냐. 네. 그러고 무슨 그 라틴어 학명 식물 분류가 있는데 네. 너가 뭔데 이름을 함부로 짓냐. 막 오. 이런 그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네. 그 나중에는 고려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써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좀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게 됐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진짜 물건에만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또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 네. 방안까지도 찾아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산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많은 야채나 뭐 곡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네. 지금 야채 쪽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큰 시장은 쌀이라든가 뭐 옥수수라든가 벼라든가 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네. 메인을 건들지 않고 야채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그게 이제
뭐 빕새가 황새 찾아가려면 뭐 가랭이가 찢어진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곡물은 매출액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소마진이에요. 프라핏이 아주 네. 작아요. 그래서 이제 양띠기죠, 곡물은. 예. 근데 채소는 그 집약적인 농업이라 해가지고 그 마진이 1000%, 2000%도 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종자를 파면 그 9만 원에 생산해 가지고 무슨 900만 원에 파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우리 이제 그 아시아종묘 가족들 중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23년간 R&D를 투자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 시장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1000억을 달성하는 데는 제가 앞으로도 한 4, 5년이 더 걸릴 거라 네. 생각해요. 1000억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곡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채소 종자에서 탄탄한 회사 기반을 다진 후에 곡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이 프랑스 뭐 리마그랑이나 그다음에 이제 몬산토나 신젠타나 이 곡물들을 어마어마하게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식량 무기화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채소를 뛰어넘어서 곡물 시장으로 이제 곡물 종자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에서도 2012년 이후부터는 지금 서서히 곡물을 민간 회사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네. 네. 과거에는 전혀 민간 회사들이 연구를 못하게 했었죠. 네. 법으로요? 예,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까 프로핏이 되게 좋다고 그러셨는데 네. 영업이익률도 이제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장치 산업처럼 종자 산업도 초기 몇 년간은 계속해서 투자하는 기간이 네. 드는데 그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보통 이것이 BEP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네. 하려면은 나중에 되면 되게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네. 보통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한다면은 또 몇 년을 보통 경험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종자 회사 선배들이 이게 종자업은 흥하는데 15년, 망하는데 15년. 오, 그러니까 서둘지 마라. 네. 서둘지 마라. 근데 직원도 뽑아야 되고 회사도 점점 키워야 되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18년 3개월 되니까 아 그분들 말씀이 맞구나 이런 걸 네. 느꼈어요. 18년 3개월 되니까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자전거 경영이라고 해서 페달을 안 밟으면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그렇죠. 매번 제가 집에 가져갈 돈 조금 외에는 전부 재투자를 해야 돼요. 땅이 더 필요하죠. 비닐하우스가 더 필요하죠. 그 창고가 더 필요하죠. 모든 것이 늘어나기만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습니다. 종자업은. 그래서 그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사업할 때 사장도 계급장을 달아야 된다. 1년 사장, 뭐 10년 사장, 20년 사장 틀리다. 네. 그러시면서 돈이 오면은 쫓아가지 마라. 돈을 쫓아가지 마라. 근데 돈을 어떻게 안 쫓아갑니까? 네. 돈이 보인다 이 말이야. 네네.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예. 보인다. 18년 3개월 되니까 돈이 막 보인다 이거죠. 돈이 네네. 달려오죠, 달려와. 네네. 근데 빨리 잡을 돈을 달려가서 거둘 필요가 없어요. 계속 날라오는데. 지금 막 날라오고 계십니까? 돈이? 네. 야, 좋으시겠다. 친하게 돈이 막 날라오시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뭐 왜? 돌을 닦았다. 그런 것처럼. 네. 근데 다른 성공하신 분들도 또 아직 저는 완전히 성공은 안 했지만 네. 그런 게 보인다는데 진짜 보여요. 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지금 18년 되시니까. 아니 18년 3개월 됐어요. 3개월. 네. 아, 저 좀 더 해야겠다. 다 상황이 틀리겠죠. 피디님하고 좀 헤어졌다가 18년 되는 해에 만나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아시아종묘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자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아시아종묘가 성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쟁자들이 따라오거나 할 때 계속 새로운 상품들을 빠르게 개발해서 숫자로 아까 뭐 3,500가지 이상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개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떻게 아시아 종묘는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아까 종자가 이제 사업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농가가 종자를 사가지고 가셔서 씨앗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씨앗을 받으면 균일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군인 남자하고 한국 여자하고 옛날에는 결혼을 많이 했어요. 네. 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틱이가 이제 우리가 종자 회사들한테는 잡종 강세, 하이브리드 비거란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튀기가 이제 자손을 다시 결혼해서 낳았을 때는 이제 미국계도 나오고 한국계도 나오고 이제 섞어짐에 이제 그 혼합률에 네. 따라서 이제 분리되거든요. 그 종자도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이제 분리돼 버려요. 네. 그게 균일성이 없으니까 매년 사야 돼요, 종자를 네. 농가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종자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하이브리드 비거 종자를 만드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고 오래 걸리니까 저는 이제 아까 허브랄지 쌈채소랄지 이런 일반종 다시 받아서 쓸 수 있는 종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일반종이라는 것은 선발이거든요. 쫙 심어가지고 정말 균일하고 건강하고 병에 강하고 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종자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게 농가에서는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종자회사가 하는데 저는 그걸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5대 메이커들이 작은 종자가 이렇게 일어설 수가 없게끔 법제가 아주 강하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종자업이 거의 자유화돼 있지만 땅도 뭐 몇만 평을 자가 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이 홀로 할 수 있는 종자를 선택해서 이제 갖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제 특성상 해외 시장, 해외 시장을 가지고 수출을 준비했어요. 네. 그 수출 시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자신이 있지 않을까. 국내 시장은 한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포화 상태. 네. 빨리 그 해외 시장은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시장은 개척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국내 시장보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저 생명공학이나 뭐 이런 쪽은 이런 식품 산업이나 식량 산업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되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회사가. 근데 지금 수출이 35%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아시아 종묘 말고 국내 다른 이런 종자 산업이나 아니면 농업 벤처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아시아 종묘만 그런지 그거 궁금하네요, 좀. 꽤 많이 하십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가 예.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그 뭐 농업 산업이라든지 예. 1차 산업 쪽에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어떤 경쟁력이 있나요, 엄청나게 우리가 어떤 경쟁력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손재주도 좋고 손재주가? 머리도 어. 좋고 해가지고 네. 종자를 만드는 기술이 거의 세계 최인류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 때 네. 다국적 기업들이 그 수출 전진 기지로 쓰기 위해서 한국의 종묘회사들 막 사버린 거죠. 아, 그때 그랬었나요? 네.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워낙 문외한이라 가장 궁금한 게 종자를 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종자를 개발한다는 말의 그 정확한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을 하는 건지. 예. 왜냐하면 뭐 유전자, 우리 뭐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전자가 조작이 되는 음식들은 참 위험하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 개발한다라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수박이죠, 수박. 수박이 이제 더위에도 강하고 또 장거리 이동해도 이렇게 속이 상하지 않고 이제 병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단맛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 요구의 사항을 그 유전자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종자를 만드는 이제 기술자를 이제 육종가라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브리더라고 그래요, 브리더 네, 영어로는. 근데 이제 저는 한의사를 생각을 해봅니다. 한의사가 이제 어디가 아프십니까? 게 뭐 간이 안 좋다, 뭐 피로가 빨리 온다 하면은 한의사들은 그 지왕, 폐모, 감초 이렇게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거기서 꺼내갖고 조제를 해서 네. 혼합물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한테 먹게 하잖아요. 예, 예. 그러듯이 육종가가 저희 아시아종묘에 있는 수박 유전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에 넣는데 5 내지 7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박이 달다, 어떤 수박은 저장성이 강하다, 어떤 수박은 씨앗이 적게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숙지해가지고 암꽃, 수꽃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F1 세대, 그게 이제 파더 퍼스트, 그 F1을 잡종 강세를 이제 포장해서 파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암꽃 중에 좋은 거, 수꽃 중에 좋은 것을 이제 꽃가루 교배를 해서 네. 이제 꽃가루 교배를 하면 다른 수꽃이 이 암꽃에 날라들면 안 들기 때문에 암꽃을 이제 우리가 봉지를 닫아버려요. 네. 다른 꽃이 안 들어가게끔. 그게 이제 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봉지를 씌우고 묶으면 이제 거기에서 순수한 그 F1 잡종 강세가 이제 맺히거든요. 그걸 이제 종자를 시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종자를 이렇게 그렇게 교배해서 만들어주는 사람이 육종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기술자네요, 어떻게 보면. 예. 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홀티컬처 엔지니어 또 에그리컬처럴 엔지니어라 하더라고요. 아, 네. 이게 그 엔지니어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그 이렇게 조작하고 뭐 유전자에 대해서 취급하고 하는 것도 제네틱 엔지니어링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를 늘려주는 그 증식해주는 사람이 있고, 엄마 아빠를 늘려주면 그 엄마 아빠를 가지고 가서 교배를 해서 이제 생산을 해주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다 못하기 때문에 국내만도 저희가 약 50만 평 이렇게 계약 재배를 하죠. 네. 근데 그 농가들도 저희가 최소한 5년 이상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종자를 생산해 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따로 어떤 그 리서치 어떤 그 생산 시설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예.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저희는 경기도 이천. 이천. 예. 그 아시아종묘 생명공학연구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박사님들이 10몇 분 계시고 해서 약 40여 분이 그걸 만드십니다. 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도 뭐 네. 생산기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다 여러 나라 있잖아요. 근데 왜 네. 인도에다가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인도는 이제 그 날씨 기후대가 네. 굉장히 덥고 이제 뭐냐 힘들다 이런 건데, 이제 제가 자주 가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동남아 그 열대지방, 아프리카 이런 네네. 데마다 고냉지를 주셔가지고 채소를 기를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벵갈로르라는 지역도 이제 원래는 그 IT 단지거든요. 네, 그렇죠. 벵갈로르 IT 단지인데 그 벵갈로르에 그 해발 1000m여 가지고 온도가 25도씨예요. 네. 그러니까 저 채소 종자를 연구하기에는 가장 적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9월 지나면 3월까지 연구하신 분들이 좀 일이 적어요. 네. 추우니까 작물을 열매 채소는 기를 수가 없어요. 수박, 뭐 참외, 오이 이거 연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 한 번밖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벵갈로르에 가서 농사를 더 짓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세대 단축이라고 하는데 그 작물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5번까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럼 연구가 빨라지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세대 단축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연구를 다른 회사보다 또 다른 어디 외국보다 더 빨리 네. 연구를 해서 그 남들보다 4, 5년을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잘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 이해가 안 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아시아 종묘에서는 3,500종 이상의 그 이제 빠르게 개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경쟁력이 돼서 정말 다양한 상품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개발력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그 개발력의 원천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그 정책 그 결정을 하셔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아시아 종묘만의 연구진들만의 어떤 프로세스 노하우가 있어서 빠르게 다양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종자회사는 이제 물론 그 연구원들의 역량이 크겠죠. 그러지만은 이제 그 대표 CEO가 갖는 그 특이한 것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종자회사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정으로 해야 돼요. 정으로.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또 농업하신 분들은 순하셔요. 아, 그럼 직원분들이 거의 다 농업하시는 분들입니까? 네네. 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또 정년이 없으셔요. 아. 그래서 뭐 오. 70대 후반도 근무하십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취업할 수 있나요? 네. 아니,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기술 노하우가 있으셔야 아, 네. 끝까지 이제 저희가 모시죠. 네, 네, 그래서 네. 그 어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영국이나 미주, 캐나다 네. 또 일본에 수출되는 종자 중에 어린잎 채소라고 있습니다. 어린잎 네. 채소.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 유럽에서 그 어린잎 채소가 이게 쉽게 어린잎 채소를 설명을 하면 새싹이 있고요. 쌈 채소가 있는데 쌈 채소는 손바닥 표라고 하거든요. 네. 손바닥 크기에서 수확을 해요. 예. 새싹은 떡잎을 먹는 거고 근데 그 중간인데 이제 암 환자나 뭐 암에 걸리신 분이나가 그 정말 농약에서 자유로운 채소를 먹고 싶다. 네. 그건 이제 어린잎 채소거든요. 그 영계백숙이라고 네, 네. 어렸을 때 영양가가 많다. 음. 근데 농약에서 자유로우니까 빨리 수확해서 이제 드시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녹황색 채소로만 있었어요. 그린 컬러로. 네. 근데 제 생각에 저기 색깔을 자색이나 빨간색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자색에는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있고 베타카로틴 함량이 많아서 이제 암 예방, 항산화로 이제 소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빨간색을 주입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런 시장 없습니다. 네. 안 됩니다. 그래도 하자. 그리고 이제 의욕이 낮으면 제품이 잘 안 나오니까 네. 저는 이제 지방에다가 지방 연구소에다가 다시 부탁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외국에 샘플을 내 보내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약 그냥 수출이 막 팍팍 늘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종자도 이렇게 마케팅이듯이 무를 심으면 뭐 6, 70일, 7, 80일, 뭐 배추도 70일, 뭐 네. 80일, 90일 걸리는데 이 어린잎채에서는 25일에서 35일이 수확기가. 회전율이 그게 높아지는 회전율이 빨라지고 수출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그 마케팅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작년에 재작년에 300만 불 수출답도 받으셨죠? 네. 그게 이제 처음에 뭐 100불, 200불 뭐 감사하죠. 그런 네. 오다도. 근데 이제 100만 불 수출탑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창피해서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남들이 시야 100만 불이면 어마어마한데 왜 신청을 안 하냐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100만 불 타니까 이제 더 타고 싶죠. 네. 그 이해가 이제 300만 불이죠. 네. 그 이제 더 타고 싶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500만 불 탑을 타는데요. 야. 금방 1000만 불 되겠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그 시작이 반이다란 옛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정말 그 의욕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나는 이것이 아니면 죽는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나. 네. 네. 자, 근데 제가 신문에 기사 보면 원래 그 IPO 그 상장 예정이시라는 기사를 2년 전인가 봤거든요. 네. 근데 아직 상장이 안 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뭐 특별히 뭐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어떤... 그게 이제 저는 상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어쩌면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뛰는 시장은 이제 해외였으니까 나는 영업만 죽으라고 하고 또 상품 기획을 하고 하면은 안에서
알아서. 경영은 좀 누가 도와줘서 이제 네네.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상장을 간다 했을 때 상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꾼이죠 어떻게 보면. 거의 브로커면서 굉장히 위험해요. 예. 회사를 뺏길 뻔했어요. 어. 20년 두 번이나 뺏길 뻔했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저희 회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실적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돈. 바람직하지 않는 출고를 막 해버려요. 아, 악성 출고. 과대. 예, 예. 그래서 저는 작년 한 6, 7개월 동안 아주 덜덜 떨었어요. 네. 그분들의 이제 공갈 협박. 음. 그래서 저에게는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금년 신년사로 세상을 잘못 살았고 경영을 잘못했다. 돈을 쫓아가지 말하게 해서 돈을 안 쫓아가고 돈이 오는 것을 알았는데 네. 상장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모든 것을 상장 틀에다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상장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경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상장이 나한테 와서 왜 상장 안 하냐고 막 자연스럽게. 네. 그때가 있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2015년에는 꼭 되지 않을까. 네. 다시 이제 처음처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이 음식 문화와 네. 야채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야채는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이 그네들에게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기획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것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된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먹거리 문화는 변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도에 양배추를 수출을 많이 해서 인도에서는 그냥 아시아 시드, 아시아 종묘하면 그냥 캐베지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인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인도의 그 재래 양배추, 재래종 양배추를 가져다가 여기서 이제 병을 보완하고 병이 강하게 또 수량이 많게 또 비가 왔다가 또 비가 안 왔다고 할 때 건조에 강하고 또 우기에도 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에 보내서 이제 자기 재래종하고 우리가 만든 품종하고를 대비 시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 것이 월등히 좋다 하면 확 바뀌죠. 이제. 네. 예. 그렇게 해서 중국도 가서 이제 양배추를 선발을 하는데 보통 이제 막 2시간 반, 3시간 가도 양배추 반, 뭐 수박밭도 뭐 2-3시간, 오이밭도 2-3시간. 그러면서 이제 고추밭도 2-3시간. 그런 데서 이제 특이한 품종도 찾아내고 또 그 나라에 가장 많이 먹는 일반종 채소, 다시 씨앗을 받아 쓰는 그런 것들을 찾아와서 여기서 개량해서 다시 수출하러 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생명공학 뭐 농촌 벤처기업이라서 야 우리나라가 이게 식량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경쟁이 될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씨앗을 종자를 팔고 생산 거기서 하고 우리가 수입은 우리가 다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채소를. 네. 그러니까 그 씨앗을 종자를 파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종자마다 특허 같은 게 있습니까? 저도 예. 궁금한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UPOV라고 해서 국제 이제 품종 보호 제도 네. 특허하고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아주 선진국 대열에 있고요.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처럼 이제 또 해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특허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품종 보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도 그렇고 그런 큰 대륙은 국가들이 식량을 무기화한다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얼핏 생각하기에 야, 우리는 식량 무기화하면 우리가 되게 불리하겠다 그런 느낌이 얼핏 드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이제 나중에 식량이 무기화되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좀 그걸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뭐를 대비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에 식량 전진 기지를 굉장히 많이 오. 만들어 놓았고 예. 또 일본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해외에서 농사를 많이 지십니다. 자기네 소유의 땅이 네. 많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상사들을 통해서 그 일본은 농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그 국가정보원이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일식집은 많아요. 일본 네, 식당은. 그렇죠. 그리고 일본인 농가들이 현지에 가서 농사를 짓고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씨앗을 팔러 다니면 거의 일본 씨앗이었어요. 오. 아주 1980 제가 5, 6년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일본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한국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 네네, 코이카. 코이카를 국제협력단. 통해서 이제 농업 그 봉사단이 많이 나가고 네. 코이카와 비슷하게 네. 이제 그 농촌진흥청에서 코피아란 제도를 또 해가지고 순수 농업 그 봉사단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있고 해외 농업 이제 개척하는 이제 팀들이 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저희 인력이 그 건설 현장이 있어갖고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네. 농업 투자 이민이 많아질 것이다 제 생각에.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귀농 귀촌이 정말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추세가 네. 무조건 이제 도시농업, 네. 귀촌, 네. 귀농 네. 이런 트렌드로 많이 바꿔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실 귀농귀촌하면 우리나라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요새 뭐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되게 염려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세대들이 단순히 우리나라 농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뭐 이제 남미라든지 네. 뭐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농장을 재배하고 뭐 이런 일본 사람들처럼 네. 그런 때도 오겠네요. 네네네. 지금 그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뭐 그 코이카 단원을 하다가 네. 거기에 뭐 정착을 해서 한달지 또 이제 한국 식당들이 늘어나니까 네. 한국 채소를 찾으니까 이제 그러게 되고 네. 쌈밥집도 외국에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혹시 그 여기 계신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뭐 이런데 뭐 이민이 그렇게 해외면서 그렇다면 너무 열악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네. 농촌 그렇게 나중에 이민이나 투자 이민으로도 적합하면서 나라도 괜찮은데 추천할 만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있다면. 저희가 저희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이어야 되겠죠.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개척해야 될 때가 이제 중동, 중동이요? 중국이 중동.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네. 북아프리카겠죠. 네. 그다음에 뭐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남미,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및 CIS 국가 이런 데가 이제 신흥 시장으로 네. 크게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앞으로 도시농업, 뭐 주말 농장 이런 전망을 보일 거라 예상하셨는데 네. 혹시 그 트렌드에 맞춰서 기획 중이신 뭐 사업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코스닥만 갔으면 저희가 도시농업 백화점을 크게 해보고 싶었어요. 도시농업 백화점이 네. 어떤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일본 백화점이 안 돼서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할 때 일본 백화점들이 머리를 쓴 게 이제 옥상에 네. 이제 도시농업 백화점, 이게 주말 농장 텃밭에서 쓰는 온갖 가정원의 소도구, 뭐 비료, 그다음에 뭐 친환경 자재, 씨앗, 묘종 이런 걸 팔았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도시농업 사단법인 도시농사꾼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 운동을 포럼을 통해서 네. 하는데 그걸 가만히 도시농업을 생각해 보면 이제 독일의 클레인가르텐이라는 것이랄지 그 러시아의 다짜랄지 이런 것들이나 쿠바의 이제 그 유기농 텃밭이랄지
일본 유기농 텃밭이라는 데를 보면 이 패전 후에 네. 이게 이제 독일에서 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순화가 됐구나. 러시아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이렇게 해체되고 막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농사를 지어서 저렇게 순화가 됐구나. 쿠바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새마을 운동 이후로 특별하게 이런 운동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순화되고 또 아파트 문화에서 어려운 것들이 이제 좋아지고 조화로워지고 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도시농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네. 금년의 경우에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4, 5년간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 도시농업이다. 그러면 앞으로 4, 5년 이내 아파트 단지라든지 네. 뭐 이런 건물들 네. 이런 거 옥상에서 뭐 텃밭 학교. 같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옥상에는 이제 텃밭이 또 만들어져서 네. 그 열을 낮추고 땅보다 그 기온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화단이나 네. 또 학교 옥상에 네. 이제 채소를 길러서 채소를 학교 급식에서 먹든지 이제 네. 풋고추도 안 매운 따고 또 네네. 풋고추를 따서 급식에서 이제 쌈장에 찍어 먹은달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순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업이 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금요일 날 차 뒤에 나는 주말 농장 텃밭이 싫어요라고 이제 써지는 것이 많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너무 차가 막히니까 죽겠으니까 막 다 주말마다. 나가니까.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되려면 아직 멀었겠지만 주말 농장 텃밭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뭐 힐링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힐링 그런 거하고 이런 주말 농장이나 아니면 이게 도시 텃밭 네, 이랑 잘 단지 아파트 단지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네. 명상이라든지 네. 그런 걸 같이 해가지고 뭔가 네. 프로를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네네. 네. 지금 이제 창업하신 지 23년간 이제 경영을 해오셨단 말이죠. 네. 그렇게 반출을 해보시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결정, 경영상의 결정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태어나서 종잡을 하겠냐 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네.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온갖 그 고난이 많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생각했을 때는 허브를 한 게 또 잘했다. 그다음에 허브에 푹 빠졌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허브라는 것은 종자 시장으로서는 누구나 씨앗을 취급할 수 있는 일반적 품종이기 때문에 네. 빨리 빠져나와야 됐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허브라는 걸 하면 이제 아로마, 뭐 에센셜 오일 네네네. 이런 거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제가 개발만 하지 시장은 저보다 월등히 네, 그 그렇죠. 경영력이 좋으신 분들이 네네. 빨리 들어와서 채가요. 네. 그러면 빨리 버려야 되겠더라. 음. 그리고 제 본연의 자세, 한 우물을 판다는 거. 음. 이게 제가 종자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성공을 아직 안 한 겁니다만은 네.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도 해외 시장을 개최해야 되겠다는 한 우물 그런 마음 자세로 갔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다른 회사의 CEO로 올라갈 때 갔다면 또 이 자리에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떤 순간순간 이 종자업이란 것이 그 재미있고 스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일이 재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직장이든 또 CEO로서 경영이든 그래서 그 일에 미쳐서 그 일에서 뭔가 끝장을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순간순간 판단할 때 거의 이제 실패도 많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그 대표님은 이렇게 주무실 때도 이렇게 뭐 씨앗이 막 돌아다니시나요? 수박 씨하고 막 교배가 되고 막 이렇게 뭘 참외 드실 때도 막 이렇게 어떠세요?
옛날에는 그랬다는데 어. 지금은 이제 네. 좀 지금 그냥 드시기만 하시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 쌈 야채 어떤 야채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민들레도 좋아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 빨간 청경채, 네. 빨간 배추, 어. 뭐 자생무 이런 거 먹을 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유럽 출장을 가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저도 이제 좀 뭔가를 챙기고 싶었는지 그 비즈니스를 탑니다. 이제 해외 출장을. 네, 가고. 비즈니스 작년에 클래스를. 118일인가 다녔어요. 네. 해외 야, 출장. 어휴.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타면서 느낀 것이 이 대한항공을 탔더니 예를 들어서 예. 이 새싹 샐러드, 어린잎 채소 샐러드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스튜어데스한테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 승객들이 들이시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네. 이제 이게 어린잎 채소고 이게 이제 새싹인데 이걸 제가 기획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또 아시아나항공을 타는데 이제 쌈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쌈밥 먹으면서 이 쌈 채소를 제가 기획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데 출장을 가실 때마다 서점에 들리고 재배시장을 꼭 들리고 네. 그리고 항상 가방에 선물을 가득 채워 다닌다고 들었어요. 네. 이것도 종묘 산업과 관련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독일 갈 때였어요. 옆에 그 간호사 하신 분이 이제 앉으셔가지고 지금은 간호사는 안 하시지만 이제 정년퇴임 했겠죠. 지금 가신데 한국에는 무슨 푸성기가 그렇게 전 세계 것을 다 모아놨더라고 이제 옆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고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고 이제 명함을 드리면서 제가 종자 회사를 하는데 그 푸성기를 제가 다 모아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셔가지고 친해졌어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뭐 인도네시아를 가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서점을 가서 무슨 채소가 이 나라에서는 가장 유행인가 또 그 재래시장을 또 새벽에 갑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가서 무슨 채소를 인도네시아는 제일 많이 먹는가. 네. 이제 콩 종류인데 특이한 콩 종류더라고요. 네. 이런 것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태국에 가서는 방콕에서 뭘 제일 많이 먹고 왜 이렇게 먹는지. 네. 이제 캐나다에 가면은 또 캐나다의 재래시장에는 왜 이런 것이 나오는지. 이제 파머스 마켓에서 농민들이 그 도로가에 팔려고 나온 것에서 왜 그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기능성을 체크하고 해가지고 그걸 국내에다 이제 소개를 해서 국내 분들이 이제 드셔서 건강하시게끔 되도록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제가. 네. 지금 이제 20년 넘게 그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분야를 쭉 하신 거잖아요. 한울 네네. 하면. 그런 회사에 있어서 아까 직원분도 한 150분, 120분 됐는데 네. 그럴 때 조직 관리라고 할까요? 어떤 형의 그 직원들이 어떤 형의 인재랄까? 네. 조직을 어떻게 하는 게 조직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는 네. 빨리빨리 변하는 회사가 있고 하이테크 분야에 네. 지금 여기는 한 분야를 일관되게 하시는 건데 네. 그럴 때 어떤 조직 관리랄까 문화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는 정이 많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신경을 건드린다 할지 좀 어쩔 때는 날카롭고 사람들이 네. 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족 경영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 분야에 오래 계셔야 돼요. 네. 저희는 장인들.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안 아, 좋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빨리 커지기를 원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시아종묘 가족들한테 남들보다 좀 잘해 드릴 수 있나 네. 그런 정점을 빨리 도달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종자회사만큼은 서로가 이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겠다. 정적이어야 되겠다. 정이 많아야 되겠다. 근데 가족적인 분위기, 뭐 정이 많다 하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회사가 그 연상이 안 되는데.
예. 회사가 그게 서로가 이제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따로 있고요. 네, 또 생산팀은 생산팀대로 따로 있고 네, 본사에 이제 같이 있지를 않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본사에는 이제 기술개발팀이랄지 이제 똑같은 회사처럼 뭐 홍보부랄지 뭐 재경팀이랄지 다 있죠.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네. 또 상품에 서로가 관심을 갖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영업 실적대로 막 연구 실적대로 콱콱 따지고 그런 것이 좀 네. 좀 안 맞는. 지양돼야 되겠다. 네. 네. 그럼 지금 어쨌든 회사 역사가 23년 되셨잖아요. 네. 23년 정도 되셨으니까 그때 초창기에 같이 하셨던 창업 멤버들 네. 혹은 그때 뭐 들어왔던 신입사원들 이러한 분들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과 맞춰서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식을 제 구주를 17%를 드렸죠. 오유. 오, 그래서 많이 이제 주셨네요. 절대 저랑 같이 회사를 평생 같이 17%를 그냥 무료로 주신 겁니까? 돈 받고 주신 겁니까? 무료로 드린 거죠. 아, 무료로. 네. 야. 그렇게 하고 그럼 증여 아닌가? 증여? 에이,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 우리 많이 대표님이 그렇죠. 이제까지 정적인 정을 가지고 따지지 말자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하여튼 많이 그냥 가족처럼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시청자 질문 받기 전에요. 끝으로 이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지금 이제 요즘 뭐 바이오라든지 뭐 생명공학 또 요즘 또 농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친구도 많은데 그런 것이 비전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진로가 젊은 친구들이 네. 학생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앞으로는 농업이 네. 아주 좋은 산업이다. 세계에 국내에서도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직업군이 이제 농업이 아닐까. 삼성전자보다? 네. 왜요? 저희 생각은 그러거든요. 왜요? 왜 삼성전자? 왜냐하면은 이 먹는 것이 먹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먹을 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농업은 앞으로는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양으로 먹었는데 지금은 질로 먹고 또 보고 느끼고 이렇게 오감으로 예. 상품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이 소량 고가로 판매되는 시대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산물도 굉장히 분류가 이제 많아져요. 네. 그 A, B, C, D급이 있어가지고 A급은 한정된 몇 % 상위 계층만 먹게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어떻게 농산물의 명품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명품 농산물은 종자의 차이인가요? 아니면은 재배의 차이인가요? 종자와 재배 동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명품을 생산해내는 명인이 있어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판사, 검사, 뭐 변호사 이런 걸 떠나서 의사를 떠나서 우리 농업인, 네. 농민이 가장 대접받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어느 직장에서 막 피곤하게 경쟁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으로 좀 돌아가서 뭔가 자연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만의 일터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이게 아까 오감 그런 거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가 많으니까 또 창의적이니까 네. 뭐 되게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이제 시청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하신 분 마이크 좀 전 준비해서 마이크. 네, 네 앞에 오늘 질문하신 분한테는 아까 그 준비한 맛있는 씨앗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비싼 거니까. 조금 전에 그 우리 그 CEO 우리 대표님께서요, 그 회사가 이제 가족적이며 정이 많은 그 회사를 경영 목표로 또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되게 제가 이제 동원 그룹에서 이제 그 신입 사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룹 그 경력 사원들 들어올 때 공채 들어올 때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동원 웨이라 그러죠. 동원의 길 해가지고 이제 회장님 어떤 교육을 해서 도전, 창조, 열성 이 세 가지 주제 가지고 보통 2박 3일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육 중에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직장이라는 것은 회사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100년 되는 기업이 없고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결국은 기업이 이제 망해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기업에.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2000년대는 결국은 기업의 생존이 15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직장에서 22년째 이제 그 경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족적이고 정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변화와 어떤 혁신이 늦어지는데 그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도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근데 종자는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눈덩이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처음에 눈덩이를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운데 눈덩이가 어느 정도 이제 굴러가면은 딱 속도 있게 굴러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수출할 때 물레방아를 생각을 해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아갈 때 처음에는 물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갈 때는 일정한 물만 필요하면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왜 양배추 씨앗만 사가냐, 무 씨앗도 사가라. 왜 무 씨앗만 사가냐, 배추 씨앗도 사가라 해서 하나씩 그 물레방아에다가 걸어가는 겁니다. 네. 그냥 멜론을 사가라. 그래서 종자 회사는 이렇게 시장이 늘어나기만 하지 줄어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가 종자를 써봤는데 아 좋아 그거 한번 써봐.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늘어나요. 이제 줄어들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르지 않나. 다만 이제 어떻게 가족이라도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 아들한테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직원들이 가족이라고 해서 그래 놀고 있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를 만들어서 제시는 해야죠. 순위표를 만들어서 계속 꼴등만 뭐 하위 그룹을 뭐 5번 이상 한다든지 하면 이제 경고를 하고 네. 이제 가족 중에서도 마지막 가족으로 해서 이제 퇴출도 생각을 해야죠. 아, 그럼요. 그렇죠. 예, 예. 아까 마지막 가족. 아까 압박을 별로 안 가신다. 네. 자, 또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옆으로. 네. 같은 경우 그런 기르는 거에 대해서 농업에 관계돼서 관심이 참 많은데요. 요즘은 이제 관상어 쪽은 토종 어류를 수출하는 쪽으로 종자 산업을 많이 개발한다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토종 식물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야생 그 약초라든지 그런 게 누구는 이렇게 먹어봤더니 좋더라, 몸에 좋았더라. 근데 그게 한번 입소문이 나면은 씨가 마를 때까지 사람들이 막 캐가기도 하고 요즘같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게 멸종을 할 수 있는 위기도 있고 한데 그런 쪽으로 사업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종자 회사는 이제 소량을 판매하려면은 힘들거든요. 대량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당귀, 예. 1단기라는 게 있었어요. 1단기가 이제 허준에 동의보감할 때인데 왜 너는 외국 채소만 가지고 쌈 채소를 하냐? 한국 것을 찾아서 토종 쌈 채소도 좀 해봐라. 예. 해가지고 이제 1단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그 당귀가 토당귀는 향이 진하고 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묵나물로 써야 돼요. 근데 그 외당귀는 이제 우리나라 당귀인데 이제 일본 사람이 분류를 빨리 해가지고 이제 외당귀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은 향도 좋고 또 연하고 그래서 부드럽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자를 이제 늘려가지고 그 당시에 3개월 이렇게 봉급을 준 적이 있어요. 직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소량이나 뭐 채취가 힘들거나 희귀성 가지고는 사업이 힘들고요. 그러니 이제 대량 증식을 할 수 있는 거. 종자를 이렇게 받았을 때 몽땅 씨앗이 나오는 그런 품종들은 그런 식물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있는 건데 종자를 만든 사람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이제 하다 보니까 종자를 막 교배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아시아 종묘에서 괜찮다 해서 그거를 받았죠. 네. 그래서 막 팔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로얄티처럼 작곡가 로얄티처럼 그 자기가 만든
그 종자에 대해서 계속 아시아종묘로 또 로열티를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예, 그럴 수 그럼 있습니다. 일반 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들이 예. 아까 이제 도시농업이 이제 활성화되면 네. 우리들이 이제 그 취미로 하지만 네. 어떤 분들은 그 취미로 하다가 이제 아까 암술과 꽃술 같은 거 네. 여러 가 해보는 거죠 우리가 네. 하다가 보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작곡가가 음원 뜨듯이 네네.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개인 육종가가 그게 있습니다. 개인 육종 같은 그렇게 거. 돈 버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괜찮겠네요. 또 네. 음원처럼 계속 로열티를 그렇습니다, 받으면. 그렇습니다. 야 괜찮네. 리더들 중에 취미가 전문화돼가지고 네. 그거를 경매해가지고 새우 네. 그 관상용 새우 조그만 거 그런 거 같은 네. 경우 막 25,000엔에 막 경매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거 진짜. 네. 이게 오리. 네? 오리하고 오리를 결혼시켜서 오리? 네. 먹는 꾀꾀거는 오리. 네. 네. 오리 알만 수출해서 네. 엄청난 기업이 영국에서 전 세계에 팔지 않습니까? 오. 오리를. 네.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수입하지 않습니까? 저도 질문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집에서 지금 십자매 키우는데 저 지금. 십자매로?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제 반대로 개인이 있어요.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런 특성을 가진 야채나 어떤 상품을 개발하면 재밌겠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OEM으로 우리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왜 공장에다 OEM 위탁을 하잖아요. 네. 이런 종류의 제품을 개발해 주시하고 네. 그런 식도 가능한가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네. 지금 이런 저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게 요즘 같으면요 대표님 요즘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보면 이제 세상에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회에서 이제 크라우드 뭐 집단 지성 이런 것처럼 네.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창의성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뭔가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펀딩도 요즘은 이제 크라우드 소싱에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 돈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돈이 모이면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아시아 종묘에서 앞으로 이런 도시농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허브 농장 같은 거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하셔가지고 도시인들이 뭔가 자기 단지나 아니면 이런 건물에다가 그런 도시농업 할 수 있게 쉽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아까 그 책도 전문가시니까 그런 걸 육종가 아마추어 육종가들 많이 그 양성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당신들이 만든 것들에서 괜찮은 것은 우리 아시아 종묘에서 전 세계로 팔아주고 로열티는 우리가 몇 대에서 나누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되게 그 우리나라에서 창의성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취미로도 하면서 하면 되게 좋은 또 육종가들을 많이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로또 복권처럼 네. 어려워요. 아, 네. 네, 이걸 교배해서 어떤 독특한 식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경험이 5년 7년 걸리는 네. 네. 자, 그냥 하는 거죠. 뭐, 자, 질문. 네. 로또가 원래 그런 거예요, 로또가. 대표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농업식품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그 이야기 주셨던 부분들 공감됐고요.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먹거리 문화는 그 변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건 곡물 가공 식품 산업 쪽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곡물 가공 산업의 발전 방향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보시는 부분들하고 해외에서 곡물 가공 식품 관련 먹거리 문화가 해외로 나갔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시장성과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국내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강의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채소를 이렇게 포장을 할 때 암에 좋은 채소, 뭐 당뇨에 좋은 채소, 네. 이렇게 당뇨채, 뭐 위암채, 그다음에 뭐 고혈압채 이런 것을 섹션화해서 포장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인병에 좋다. 네. 뭐 여성채, 여성 전용 채소.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당기가 뭐 여성에는 네. 너무 좋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혈채라고 해서 채소가 그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에 그 피를 잃었던 것을 복구해 준다는 보혈채가 또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 내병 그렇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병 치료가 될 수 있는 채소. 네.
이런 시장이 좀 좋아 보이고요. 또 곡물 역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최근 들어서 농업은. 네. 그래서 이제 전에 안 먹던 채소를 옛날에 저희가 먹었던 채소가 지금 금값이에요. 곡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수수랄지 조랄지 팥이랄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동의보감이나 옛날 어르신들 말씀을 통해서 기능적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익히 언론에 발표돼서 압니다만 타미플루도 네. 그 허브 스타아니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추출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곡물이 다양한 그런 기능적인 것이 이제 혼합물로 지금은 이제 단용으로 이렇게 포장돼 있지만 이렇게 혼합물을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먹으면 어디에 좋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야. 예, 딱 그런 것들이 들으니까 시장이 커질 것입니다. 진짜 들으니까 그 정력채 하나 만들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예, 정력채. 예. 정력에 좋은 정력채. 야, 그거 그냥 불태도 팔리겠다고. 그것은 조금 조심해야 돼. 비아그라가 효과가 더 좋아버리니까.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안철주님께서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요새 DNA 이제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유전자랑 예. 그런 것들 그런 채소를 먹어도 괜찮을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 익히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유전자 조작을 한 건 몸에 해롭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 몬산토에서는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나 중국 같은 데는 뭐 인도에서 가지, 네. 또 양배추도 시도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미 별을 또 했고 그래서 지금 두 개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금 그걸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아직은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종자를 수출할 때도 이건 유전자 조작이 아닌 종자라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네. 종자 수출할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면 네, 여기. 네. 예, 그 저기 그 마포구에서 사는 기정구라고 합니다. 네. 저기 그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그 무릎에 그 종양이 발생이 돼 갖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얘가 크게 깨우쳐 갖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친구가 내려가면서 이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자기가 그 병을 얻고서 얻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하는 업무가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약간 공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그 저희 새로운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제 도시농업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정책의 하나의 그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까운 제 친구도 보니까 이 귀농을 해서 이 젊은 나이에 그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또 오늘 그 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체계화해서 또 그 도시에 많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젊은 친구들 혹은 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 산업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재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아까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듯이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만드시면 그 새로운 시장을 많이 만드셨듯이 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경제도 좀 일궈나고 또 그 새로운 어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이 좀 복합적으로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그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혹은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산업이라는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논의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사단법인 도시농사권에서도 이제 귀농 또 도시농업 교육과정이 있고요. 또 농촌진흥청이나 각 시도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또 그런 교육과정에 가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런 교육장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네. 도시농업 백화점을 제가 만들면 그런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력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 그런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국가에서 하시다 보면 그 지원책이랄지 또는 이제 그 기술적인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은 잘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부닥칠 때 그 가장 그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터치를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민간인들이 좀 그런 일선에 좀 많이 나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또 질문. 네. 아까 말씀 중에 그 가족 그 직원들을 이제 가족 같은 그런 문화로 이렇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직원들이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야지만 그게 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직장에 오래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돼가면 자꾸 이직을 하는 그런 좀 습성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이 직종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뭐 어떤 뭐랄까 이제 문화라든지 그 직원들을 위한 뭐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가르치는데 2, 3년인데 또 연구원들은 가르치는데 3, 4년, 4, 5년인데 가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 가냐? 저기서 뭐 몇십을 더 준다 간다. 또 몇백을 더 준다 간다. 이제 그래가지고 정말 아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인센티브 방안을 좀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런 말씀을 이런 자석에서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코스닥만 꼭 가야 되느냐? 코스닥 가기 전에 코넥스란 것이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 일찍 그 우리투자증권하고 코넥스 계약을 했습니다. 아침에.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꼭 코넥스나 뭐 코스닥을 가는 거이 뭐 기업으로서 성공하거나 좋은 건 아니지만 직원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 또 확신 이런 것을 주고 또 기업 환경도 좀 더 개선시키려면 제 개인의 범주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8월 19일 날 24개국 수출하는 CA팜 박희준 CEO님이고요. 맘앤베이비 전문기업. 얘가 주로 어떤 거죠? 가보셨죠? 예. 네. 그러니까 왜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게 배가 불러오면서 이게 살이 트잖아요. 그 튼 살 예방하는 그 크림이랄까요, 화장품이랄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런 관련된 것들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8월 26일 날에는요. 그때는 이제 창업 한 5년 미만인 기업 CEO들을 한 3분 모시고 다양한 분야에 그렇게 3분하고 아주 패널 토크처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좀 여러분 그 CEO톡은 페이스북에 CEO톡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게 중계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다시 보기라든지 후기 같은 거 다 올라가니까요. 아마 여기서 그 컨텐츠 같은 거 여기서 보시면 되고 또 커뮤니티는 그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공개 그룹 있으니까 페이스북 공개 그룹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고 하죠. 네, 저희 아시아종묘가 더욱더 발전을 해서 한국의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먹거리, 특히 기능성 채소,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먹거리 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